그러면요, 대표님, 사람들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안티프레질하게 태어난 건가요?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환경이죠. 안티프레질하게 태어났다. 이 표현보다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운이란 말이야. 내가 태어난 거 환경에서. 내가 뭐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누구 엄마 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 없이 태어 못 나는데 나 태어나는데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되게 불안한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태어날 때 그 환경이 얼마나 안티프레질하고 그리고 그 안티프레질한 환경을 얼마나 지속하냐 그 음, 얼마나 유지하냐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태어나는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부터 그 원리를 보면 사실은 경쟁이잖아요. 네, 수억 마리 어떤 정자가 네네. 난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그쵸. 없는 애들은 거기가 꽂히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두 번째 와서 꽂히는데 걔가 먼저 들어가면 그냥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것처럼, 어, 그게 이제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은 경쟁 구조로 어쨌든 얘가 얘를 잡아먹고 얘가 얘를 잡아먹고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안티프레질한 거죠. 왜? 네, 네, 강자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나온 그 자연이 그렇게 설계됐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혹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혹은 뭐 부부 사이에도 뭔가 부모가 자녀한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를 망쳐버리는 거죠. 왜? 인간밖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없어요. 예. 어, 오리들도 예, 지가 떨어지고 지가 멀리 떨어지고 이동할 때도 차길 건너다가 어디가 치이던가 어쨌든 걔네들도 수많은 오리를 놔도 중간에 죽거나 사라지거나 이게 다 경쟁 구조 안에서 그게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네, 우리 새끼가 예쁘니까 보호한다 치고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자연을 위배해서 프레질한 시스템으로 프레질한 환경의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바이러스 한 번도 접촉 못 해본 아이들, 싸워보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사회 나가면 다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안티프레질 한 거가 왜 중요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안락지대를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아, 막 고통을 막 맨날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통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안티프레질 개념을 꺼냈잖아요. 그 네, 안티프레질이라는 그 개념이 왜 책에 실려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다가왔냐? 그만큼 이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스스로 파괴하고 내가 내 종족, 내 유전자를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티프레지라 하면 저는 이 시스템부터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멋있고 존경스럽냐 안티프레지란 영역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안티프레지란 영역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더 존경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게 훨씬 우리 삶에서 되게 도움되는 게 이게 영업이라든가 이게 영업이 사업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자기 몸소 체험하면서 이걸 깨달아요. 왜? 대부분 실패하니까. 예. 음, 그래서 안티프레질의 안에 속성하는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팅커링 전략이라든가 뭐 여러 개 실험해서 틀리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걸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지? 바벨 전략이라든가 뭐 전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티프레질 하면 그 개념들 안에서도 또 그 개념을 잡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잡고 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부자들은 이거를 아주 이게 철저하게 이런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서 가는데 왜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 장고가 계속 말라있고 힘드냐를 보면 안티프레질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 즉 프레질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역량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결국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자가 되는 건 다른 거 없이 내가 훈련을 안 해 그렇고 그 훈련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얘기한 안티프레질을 했을 때 우리가 충격에 가했을 때 경제의 충격 뭔가 뭐 관계의 충격, 배신의 충격, 스트레스의 충격, 세상이 나를 버린 충격, 과거의 우리 가문의 충격, 뭐 상처 이런 것들이 더 가해질수록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그거를 더해가면서 아예 오히려 여기서 그 압박 속에서 나보다도 더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겨내는 뭔가가 있다면 그 사람 좀 더 안티프레질 하겠죠. 그리고 안티프레질한 사람이 지금 경제 시스템에 딱 맞췄을 때, 어, 더 오히려 이득을 보겠죠. 왜? 우리가 권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권투 영역에서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보다는 더 안티프레질 할 거예요. 왜? 더 많이 주먹이 얻어맞으니까. 근데 권투 선수가 저보다 연애를 더 잘한다는 장담은 없어요. 왜? 권투 선수가 체질적으로는 되게 안티프레질한데 또 마인드 면에서 여자한테 차였는데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안티프레질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어떤 네, 할머니들은 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안티프레질 할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레바논에 막 저기 네, 그 네, 전쟁이 막 났을 때 탱크 앞에 막 서가지고 막 오히려 네, 예, 뭐 전쟁나 자기 창문이 깨졌는데 막 군대 그 거기 막 가가지고 왜 내 우리 창문을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군대들한테 뭘 얘기했다가 총에 얻어 맞을까 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정신력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어,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뭐 한다고 남의 창문 유리는 왜 깨냐? 창문 유리 깨는 게 중요한 내 생명이 앗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는 또 할머니들이 어때? 일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정신적으로 안티프레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프레질한 이 개념을 어디다 갖다 쓰냐? 단순히 내가 운동선수로서 안티프레질한 건지 아니면 경제인으로서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이득을 취해 가면서 자본주의에서 더 안티프레질한 것인지. 그러니까 안티프레질을 또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충격을 가할수록 경제 위기가 뭐 2008년도에 한번 왔고 7년도 그죠? 그리고 네, 1997년도인가? 그리고 7년. 29년도인가 28년도인가? 어쨌든 대공황 상황도 그것도 왔었고 뭐 어쨌든 IMF도 언제 터졌나요? 예. 그게 7년이요. 그런 게 터졌을 때 누군가는 안티프레지를 해요. 맞아요. 돈을 엄청 떼돈을 버는 거예요. 예? 왜? 아,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 주식 가격부터 모두 다 세일이 들어가거든요. 막 50%, 80%씩 떨어지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주워서 담 이게 내가 현금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면 어때요? 왜 이게 이렇게 내재 가치가 싸지 하고 샀어요. 부동산도 그래요. 내가 맨날 보고 있었던 저 빌라, 저 땅, 저 건물이 와, 이 정도 지금 가격밖에 안 한다고? 근데 내 마침 돈이 얼마 있어요. 그럼 그걸 사면 나중에 10배, 15배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구는 이렇게 경제의 충격에 있어서 누구는 막 울고 불고 그랬을 때 누구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혹시 그 안티프레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을까요? 어, 저는 성향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환경은 우리를 좆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태어난 자체의 DNA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자가 네. 난자를 만나는 그 과정도 안티프레질한 거고. 그러면 원래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환경이 우리를 좆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환경이 우리 그거를 보존하게 만드냐. 그 차이겠죠. 환경. 예. 아, 어쨌든 저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안티프레질적인 이 요소는 반드시 어떻게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략? 연료? 뭐 하여튼 그런 요소로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개념을 몰랐을 때에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내가 삶에 있어서 안티프레질 해줘야 되는 거가 있구나라는 걸 저도 배우면서 그걸 아는 거지. 그 전에는, 어, 이 안티프레지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예 몰랐으니까요. 그런 개념도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또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안티프레지란 요소를 조금은 선택할 수 있는 저한테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아주 명확하게 뭐 이렇다라고 하진 않지만, 좀 뭔가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PD님은 그런 환경에 있어요. 실제로 지금. 왜냐하면 네, 1번 관계에 있어서도 안티프레지랑 관계를 PD님은 택하는 것 같아요. 왜? 아, 일단 맞아요. PCM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쉬운 커뮤니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들어왔을 때 뭐야? 이게 눈깔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떤 언어와 이런 문화를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뭐야? 한국말을 하는데 나는 왜 못 알아듣네? 근데 못 알아듣는데 기분은 존나 더러워. 그거잖아요. 왜 더럽겠어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뭐, 내 성공, 내 것, 나의 이기심, 인본주의, 그게 모두 다 어때요? PCN 커뮤니티에 딱 들어왔는데, 별것 같지도 않은 걸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름 나는 이렇게 괜찮아, 난 괜찮게 살았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 어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마저도 PCN 커뮤니티 들어오면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에 무너질 때 사람들은 와,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나한테 특히 중산층들이 그래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아이스강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다, 너 잘해, 너 잘해. 너 예뻐. 내 그 정도면 돼. 살 그만 안 빼도 돼. 너 뭐 그만하면 성공한 거야. 너 뭐 쉬엄쉬엄 하면 해야 돼. 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다 뭘 던지냐면 위로와 공감과 이런 것들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피싱 커뮤니티 들어오면 니는 병신이야, 니는 닭대가리야, 니는 좀비야. 왜 생각 그 정도밖에 작게 못해? 왜 월 그 정도밖에 못 벌어? 왜 더 벌 수도 있고, 왜 더 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냥 모든 게 나를 다 바꿔야 되고 현실을 부정시키는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자체에 나를 부정하는 어떤 느낌이 들면 강력한 느낌이 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더럽겠죠. 아, 일단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뭐야 나 여기 빨리 도망가고 나갈 거야. 여기 좀 이상한 커뮤니티인 것 같아.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감추겠죠. 그런 척 하겠죠. 처음에는 끄떡끄떡 하면서 아 맞아요. 뭐 어느 정도 저도 또 공감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깊은 내면의 것들을 제가 자꾸 쏘고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네. 제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너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잘난 그 네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끝판왕에 있는 사람의 걸 가지고 네 창세기 3장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주는 그 문화와 언어와 그 어떤 파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달되는 그 문화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가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게 전달하는 사람도 세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왜냐면 음, 그 사람들 거를 내가 나이스하게 번역하거나 나이스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AI나 쓰고 챗 GTP나 써가지고 번역본이나 듣는 게 낫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내가 퍼포먼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도구의 역할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그 직설적인 얘기를 제가 최대한 네, 그거를 얼굴에 대놓고 하니까 그 용기를 음,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맨날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상대방 나를 오해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상대방의 그 창세기 그 3장의 그 안에 있는 내 성공, 나의 이기심들, 나의 어떤 모든 나의 것들이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흔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예. 네 거 겨우 그 붙잡고 있는 네 자녀, 네 편안함, 네 돈, 네 그 돈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응, 너의 어떤 그런 이기심, 네, 네, 너의 그 작은 코딱지만한 고민들, 그걸 가지고 징징거리는 거잖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예. 그 건드려가지고 사실 처음에 PD님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건드렸던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안티프레지랄 것 같아가지고 이득을 낸다고 했잖아, 아까. 네, 이득을 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가서 분탕질하고 나가서 또 나름 안티프레질의 어떤 그 영역에서 내가 좀 뭔가 콜드콜드 배우고 유튜브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벌이 수단으로 그걸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는 실제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설계된 그 컨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디님 같은 사람이 좀 순수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유혹당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유혹당하고 나서 보통은 저한테 칼 꽂은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혼자만 나가면 되는데 지금 피디님 같은 사람까지 끌고 나가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네, 근데 네, 그런 사람들 끌고 나갔어. 그럼 문제가 생겼어. 다 해체됐어. 그럼 다시 돌아오냐? 안 돌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때 그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그리고 저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통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 사람들은 쉬운 사람을 찾아가지 더 어려운 사람하고 연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에이, 네, 네. 차라리 내가 저 정도 아니더라도 뭐 그만 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PD님은 이 PCM 커뮤니티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연결되면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2차로. 네, 네, 그, 거기다 심지어 1대1 코칭을 또 했단 말이에요. 피디님, 네, 1대1 코칭이 제일 어려워요. 네, 1대1 코칭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저희 빈도수하고 저랑 티카타카를 더 많이 아니 생각해봐요. 한 명 대 여러 명으로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1대1로 전화로 365일 거기에서 하는 거 같을까요? 아, 당연히 음, 빈도수도 그렇고 다르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강도를 피디님 오히려 돌아와 가지고 원래 강도도 아니고 더 센 강도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디님도 뻔한 거 알아요. 뭐가 뻔하냐면 PCM에 들어오면 콜드콜 유튜브를 다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생각해봐요. 콜드콜 유튜브 내가 하기 싫으면 들어올까요? 왜? 어차피 아이스강은 저거를 예전부터 계속 저거를 강조하는데. 예. 그럼 들어오면 내가 그걸 했을 때 내가 안티프레지라고 변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디님 하고 있는 거 그 수많은 자영업자 대표들을 그렇게 콜드콜로 만나는 거 누가 하겠어요? 못해요, 음,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피디님 어때? 들어와가지고 어때? 꾸준히 어때? 몇 명이 아니더라도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해서 내가 뭔가 큰 결과보다 그걸 하는 과정에 피디님이 측정 안 되는 그 이득을 얻은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일단 생각해 보면 일단 1번으로 고객을 얻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네, 저라는 사람을 일단 피디님 얻어요. 왜? 인맥을 항상 위로 쌓으라고 내가 누군가의 계약을 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립 서비스를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계약을 따는 과정에 내가 하는 정체성의 그 행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누가 보고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맞죠? 근데 네, 네, 그거를 보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아,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 감동을 받으면 어때요? 제 입장에서 오히려 피디님에게 거기에 그 다음의 플랜이라든가 거기에 더 가까운 어때요? 또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어때요?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죠. 저는 네네. 그래서 인맥을 위로 쌓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인생에. 예. 인맥을 밑으로 쌓는 거 다 나보다 찌질이고 나보다 루저 같고 나보다 이상한 사람, 나보다 돈 없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인맥 쌓는 거 되게 쉬워요. 맞아요. 근데 나보다 뭔가 더 깊고 더 넓은 범위에서 심지어 나를 도와주려고 나한테 오해받기 받을 정도로 나한테 좀 심각할 정도로 나한테 오해할 정도로 나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나를 위한 어떤 마음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 내가 어, 굳이 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나이에 저런 말까지 들으면서 저런 것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또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 모두 속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왜 그게 어, 우리가 성경 치면 고전인데 고전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왜 성경에 얘기를 많이 할까? 그 안에 우리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그 창세기 3장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꺾지 않고 그걸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냥 인간은 말 그대로 헛된 거를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 헛된 거를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라 해서 잘 되는 거 없어요. 인간은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인지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지해도 금방 까먹어요. 왜? 우리는 코끼리가 아니에요. 코끼리는 네. 60년 평균 산다고 했을 때 이 메모리 사이즈가 우리랑 기억력 장치가 달라. 얘네들은 어렸을 때 뭐가 발생돼 우리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어, 예. 네. 근데 우리는 금방금방 까먹어요. 우린 코끼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음, 늘 그 중요한 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늘 모니터링 해야 돼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네. 모니터링 늘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표는 무엇이고, 그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끝나는 네. 거예요. 왜? 집중을 안 하고 우리가 늘 앞에서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반짝이는 유혹들 안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lost. 예, 그냥 길을 음,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코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24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 삶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 왜 안 될까? 혼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수련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놓치는 거 있는데 그게 뭘까를 내 입장에서는 그 놓치는 게 뭘까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네네.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놓쳤다라는 거 남들의 나를 봤을 때 사각지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음, 내가 놓쳤던 건 다른 거 없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거. 예. 그거를 저는 우리가 기업적으로 영리 집단이다 보니까 비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을 아웃소싱하고 모든 면을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거를 복제할 수 있는 게 저는 요즘에 인터넷이다 보니까 그럼 인터넷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끝난다고 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네. 아니라 그 진짜 예배 했을 때 거기서 받는 그 아, 서비스와 그리고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오늘 아침에 준비해서 그 가는 과정, 그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특별한 일이 발생 안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 악수하는 그 바이러스가 서로 손때 묻는 그 과정에서도 어떤 건강과 건강함이
이게 상호작용을 연결될지 우리는 그걸 측정 못해요. 인간은 하도 메모리도 그렇고 우리 IQ도 그렇고 너무 한정적이고 작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영역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단순히 인터넷으로 내가 듣는 건 측정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메시지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직접 만났을 때 오프라인에 사람 만나고 뭐 허그도 하고 어쨌든 뭔가 그 어떤 분위기에서 뭐 서로 말하다 보면 침도 튀고 그 같은 호흡을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속에서 뭐가 더 건강한 삶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네. 그런 것들을 좀 놓쳤더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아, 내가 놓쳤던 건 예배구나. 그리고 예배 안에서 뭐 집중 훈련도 있고 뭐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를 예, 내가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떤 평생 제자분들한테도 예, 좀 이제 또 같이 아, 수련도 하자 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네네. 아,